다음은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요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100% 전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요 친한계에서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성찰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광양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당내 다수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당신 잘못한 게 있고 부족한 게 많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냉정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나올 가능성 몇 %로 지금 시점에선 보세요? 한 80%? 전대에 안 나올 가능성이 80%. 이거 김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박정훈 의원의 저 전망이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하고 있을 거는 보이고요. 예. 다만 저는 2017년 그때 탄핵 대선 이후에 어떤 학습 효과가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2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그때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사람은 홍준표 그렇죠. 전태구 시장인데 그때 대선 패배하고 난 이후로 바로 당권에 도전해서 당대표가 예. 됐는데 그 이듬해 열렸던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면서 그때 당대표에서 사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보수 혁신의 모습을 몸 이끌어내면서 예. 최근에 아마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뭐 30, 40, 50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서 지금 어떤 민주당이 지금 뒤지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이번에 아마 두 달 뒤 정도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어본들 지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그럼 홍준표 케이스하고 똑같은 또 책임을 걸로 져야 되니까.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 결과를 조금 어둡게 보고 예. 지금 나름대로 좀 불출마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새로운 뭐 국민의힘의 당권 질서가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결국은 2028년 총선을 앞둔 그때 전당대회에서 나름대로 아마 진검승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동황양해라는 표현도 했지만 나름대로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정체적인 어떤 정책 책임도 예. 좀 감내하는 그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 전에 아마 진검승부를 준비해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잊혀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잊혀질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당내에서 볼 때 지금 당장 뭐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그동안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법무부 장관 끝나고 비대위원장으로 지난 총선에서 졌는데 예. 바로 또 당대표 선거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급하다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랬죠. 그때도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차라리 당대표를 하지 말고 미국에 가서 좀 더 공부하고 조금 숙고의 시간을 갖고 오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결국 그때 조금 성급하게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좀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유난 충돌도 만들어지고 예.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비상계엄이 된 원인이 됐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좀 없앨 수 있다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예. 가끔씩 강남에서 그냥 카페에서 그냥 커피 한 잔을 먹어도 그게 또 SNS에 올라오기도 하고 또 계속적으로 어떤 대중들의 어떤 기억에 다시 또 재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 없어진다면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뭐 이 정치적 어떤 뭐 나름대로 그 시간을 거친 예. 그런 뭐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다시 뭐 정치의 시간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뭐 전망을 합니다. 그 정도의 잠재력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김 교수님. 근데 일각에서 또 그런 얘기합니다. 특검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확장이 되면 결국에 국민의힘에게도 수사의 칼날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전망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당이 어려운 일만 남아서 그거를 좀 꺼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려울 때 역할을 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은 코마 상태라고 진단을 내렸잖아요. 예. 저는 뭐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혁신을 해내지 못하고 국민의힘을 바꿔내지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뭐 몇 년, 3년 뒤, 2년 뒤 그때 다시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재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 저도 당연히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근데 영남 지역의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그 우세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영남 지역의 광역단체장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이 지금 그 구친윤계, 그러니까 주류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들이 다시 또 광역단체장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그 주류 세력들이 또 광역단체장을 그 영남 지역에서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과연 국민의힘이 바뀔 수 있을까요? 혁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 이 타이밍에 아무리 전체적인 지방선거의 전망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내부의 혁신을 통해서 지금 그래도 국민의힘이 승부를 볼 만한 지역에서 예. 거기에서 혁신 공천을 한다든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과연 몇 년 뒤에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저는 재기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주류가 오히려 더 강화될 수 그렇죠. 있다는 주류들은 말씀이시죠? 본인의 한 기득권 주류가. 지금 이번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을 보면 여전히 친윤계들은 득세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 아직 그 국회 원내 구조로 봤을 때는 아직 3년 뒤 총선까지 그들이 득세하고 그 경고히 하는 그 과정을 지켜본다. 예. 그러면은 전 한동훈 전 대표가 3년 뒤 그 총선 시기에 와서는 그거는 다시 재건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정치인이라면 저는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승부를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보수 정당을 재건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은 저는 지금 물러서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오늘 홍준표 전 시장이 SNS 계속 올리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원래 비판적이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선 제일검이라는 별칭이 있었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조선 제일검이 아니라 조선 제일검이었다. 좀 계속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구시장 할 때부터 그때 그 한동훈 전 그때 법무부 장관 하고 난 다음 비대위원장 할 때 한동훈 그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조금 미운털이 박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쨌든 대선에서 패배하고 하방 정치를 할 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구시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대권에 대한 꿈을 부르게 할 텐데 그때만 해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구에 직접 와서 대구시장을 찾아뵀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예, 여야 예. 원내대표도 다 홍준표 시장을 다 예방을 했는데 유일하게 대구시장 그 집무실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한동훈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정치 선배고 검사 예. 한참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새까만 후배가 한 번도 대구에 찾아오지도 않았고요. 아마 한동훈 그때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을 할 때인데 예. 그때도 보면 집무실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하면서도 본인에게 또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예. 다른데로 어떤 감정적인 악연들 그리고 미움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릇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홍준표 전 시장은 그러니까 정치 검사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뒤에 또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뒤에 볼 텐데 또 전대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물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전대 출마 생각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출마로 이해하면 돼요. 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 교수님, 저 표현이요. 정치인들의 언어가 출마 안 한다가 아니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예. 혁신위원장을 새로 맡았기 때문에 어떤 당의 재건이라든가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에 대한 부분에만 내가 지금 집중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고 그때 혁신안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면 예. 그때 가서 만약에 전당대회를 하는데 만약에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출마해야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가능성 좀 열어놓고 있다고는 보이거든요. 다만 저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이라는 걸 맡았는데 저는 저건 나름대로 독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의원은 아마 본인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매스를 대겠다고 하는데 매스를 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수술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수술할 것인지에 대한 다시 말해서 혁신 권고안을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혁신위원들을 꾸려서 나름대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는 어떤 혁신안을 만들어내면 그 혁신 권고안에 대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매스를 댈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만 정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혁신 권고안이 제가 볼 때 좌초될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새로운 당 지도부가 뭐 안철수 혁신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보면 아마 지난 총선 때 인요한 비대위가 만들어져서
그때 김기현 당대표라든가 어떤 중진들이 불출마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김기현 당시 당대표가 출마하겠다고 고집을 하는 바람에 인류한 비대위가 자초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안철수 의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의욕은 예. 혁신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하지만 예. 본인의 뜻대로 잘 굴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되면 아마 전당대회에 대한 가능성도 다시 한 번 더 생길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렇게 예. 전망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최종적인 목표는 아마 차기 대선일 겁니다. 그러면 그 목표 지점에서 한동훈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 그러면 당권을 일단 잡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언제 당권을 위해서 도전하는 게 가장 적기냐? 성춘 부장은 언제라고 보세요? 전 아까 한동훈 전 대표 는 지금? 얘기할 때도 지금이라고 했지만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일단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의 강 건너는데 거의 3, 4년이 걸렸거든요. 예. 이번에도 만약에 친윤 세력들, 이 구주류 세력들이 지금 현 주류죠. 아직 여전히 주류를 유지하고 있는 이 세력들에 대한 개혁과 이 사람들에 대한 뭔가 그 개선이 없다면은 이 사람들이 물러날 때까지 또 한 3, 4년의 세월이 그 허송 세월 넘어갈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과연 보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사실 이번 전당대회 그 대선 후보 할 때 진 이후에 사실 재평가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예. 안철수 후보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선거를 뛰는 모습을 보면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평가가 좀 달리 보인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근데 안철수 의원이 뭔가 이 특검 뭐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거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친윤 세력들, 주류 세력에 또 눈밖에 난 거거든요. 저는 그럴 때 안철수 의원이 당원들은 본인에 대한 재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친윤 세력들과 대결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보수의 헤게모니를 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적기는 뭐 다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다. 김 교수님. 저는 뭐 이제 지금 하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요.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가 보면 김문수 후보에게 뒤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강행한다면 친윤계에서는 결국 김문수 후보를 또 다시 소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돼버리게 되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도 졌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지게 되면 사실상 굉장히 정치적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으면 예. 김문수 후보도 출마할 명분이 좀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 나갔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김문수 후보 자체를 출마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에 그대로 출마하는 건 상당히 좀 본인이 명분은 낙하지만 실리도 없다. 만약 이번에 나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친한계 박정훈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도광양에 예. 지금은 친윤계와 싸울 때가 아니고 힘을 키울 때라는 거거든요. 힘을 결국 키울 뭐냐? 때다. 그 다음 예. 차기 총선 때 와서 지금 이번에 8월 달에 아마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가 뽑힌다고 하더라도 2027년 8월이 되면 어차피 새로운 대표를 뽑아야 되거든요. 예. 그때 가서 본인이 어떤 총선을 통해서 어떤 물갈이 교체를 하고 예. 그때 아마 당의 헤게모니를 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굳이 아마 지방선거 그리고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선 가능성도 좀 낮다면 저는 아마 이번 대결은 피하고 아마 지방선거 이후로 계속적으로 힘을 키우는 그런 행보로 나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능성은 어떨까요? 홍준표 시장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신당 만드는 거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는데 좀 더 거기에 접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정당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신당의 출연을 뭐 창당보다 출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내포하는 글을 올렸는데 김 교수님 지금 보수권을 보면 개혁신당이 있어요. 제3당의 역할을. 거기 그 개혁신당 외에 또 하나의 당이 필요하다는 얘기일까요? 이거? 그래서 저는 뭐 이준석 아마 개혁신당에 대해서 그때 지난 대선에도 보면 홍준표 그때 대구시장은 하와이에 있으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사실상 지지선을 했거든요.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 이준석 개혁신당에 가서 모종의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에는 김종인 또 비대위원장이 버티고 있거든요. 예.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주 정치적으로 악연이 얽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두 분이 함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저는 홍준표 아마 전 대구시장이 지금 신당 얘기는 했지만 아마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어렵다고 보이는 게요. 이 신당이라고 할 때 당이 물이거든요. 물이. 예. 세력이 돼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30년 정치 인생 동안에 혼자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게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특징이었죠. 것처럼 예. 뭐 독고다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독불장군 정치라고 하는데 누구 하나 나는 홍준표 계보원입니다. 나는 홍준표 팝니다. 이렇게 한 분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홍준표
시장이 어떤 새로운 정당을 예. 만들 가능성은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본인이 30년 동안 뭐 국회의원 5번, 뭐 대선 후보도 하고 경남지사, 대구시장까지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하는데요.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2002년도 차떼기 정당이었거든요. 예. 극복해냈습니다. 2004년도 노무현 탄핵 때는 천막 당사로 버텨냈고요. 예. 그리고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나름대로 버텨서 5년 만에 또 정권을 창출한 그런 뿌리 깊은 정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홍준표 시장이 그런 걸 모를 일 없을 텐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뭐 쉽게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예. 뭐 한국 정치사에서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정당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본인이 아마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사기 경선을 당했다는 그런 뭐 마음으로 탈당도 하고 하와이 가서 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좀 정무적 오판이 아니었을까. 지금 아마 국민의힘이 남아 있었으면 나름대로 모종 역할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나름대로 탈당도 해버렸고 예. 하와이 가서 있으면서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초대 총리를 노린다는 그런 함화병에도 오르고 이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아마 홍준표 시장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기는 힘들고 예. 아마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어떤 관심을 끌려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넋두리 그런 예. 뭐 지금 평론 뭐 어떤 정치 그런 것들 내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물국 필반이라고 썼는데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일은 극에 달하면 제자리로 돌아간다. 반전이 된다는 얘기인데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뭐 성춘 부회장도 정치권에 계시니까 잘 아시고 현실적으로 당을 만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력이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당을 창당하려면 말씀하신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통 정치권에서 얘기하는데요. 예. 자금, 세력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 대선 후보가 있어야 됩니다. 대선 후보급의 인물이 있다면은 자본이나 세력이 조금 떨어질지라도 신당을 만들 수 큰 있거든요. 인물이 있으면. 그렇죠. 근데 예. 지금 홍준표 시장이 지금 대선 후보 뭐 차기 벌써 대선 후보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조사가 있긴 없습니다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유력한 후보로서 보수의 차기 후보로서 등장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신당을 하기에는 만들기에는 여러모로 조건이 지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예. 본인이 아까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했던 말인데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본인이 지금 야인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사실 정치인들 좀 두렵죠. 그렇죠.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야. 그래도 홍준표 전 시장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지금 힘은 SNS에 뭔가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파급력이거든요. 예. 뭔가 본인의 메시지가 하나하나 기사화되고 저희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또 다루고 이런 것들이 본인이 갖고 있던 지금 유일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계속 행사하면서 뭔가 정치권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한 노력들은 할 것입니다만 예. 신당 창당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